네,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또 실천이 쌓여 만들어낸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60의 외침은 광장에서 멈추지 않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뜻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금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님께서 국민께 드리는 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0) 항쟁 기념일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글. 한 시대의 아픔과 어둠을 걷어내고 현대사의 새 빛을 만들어내어 국민에게 희망을 준 날이 1987년 6월 10일 바로 오늘입니다.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년 동안 한반도에는 갈등과 분열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남과 북은 갈라지고 이념의 범람은 조국의 산하를 휩쓸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자유당은 국민 위에 군림했고 국민의 자유와 민주는 억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사회적 부패와 자유와 인권의 억압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일당 독재의 잠기 집권 망상을 끊어내는 시작이었으며 연이어 대전 3.8 민주의거를 거쳐 3.15 마산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고등학생 김주열을 죽여 마산 앞바다에 수장하였으며 이 죽음은 전국적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의 저항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현대사에서 배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는 다시 우리 역사를 암울한 어둠 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쿠데타 초기에 경제개발 공약 등 뭔가 국민들이 기대에 맞추어 가는가 했는데 권력을 잡은 군인들은 유신 독재를 통하여 잠기 집권이 야욕을 드러내어 이 땅에 또다시 폭압과 억압과 탄압의 어둠을 짙게 드리웠습니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은 국민들의 희망을 뺏어가는 어둠의 정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를 경험한 국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정권은 그 저항을 탄압으로 맞섰습니다. 5.16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최초의 저항은 1964년 6월 3일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은 쿠데타의 도구인 총과 칼로 학생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계엄령으로 전 국토를 군인들이 군합발 아래 깔아뭉갰습니다. 그러나 폭압은 저항을 낳게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포기해야 할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러설 수 없는 민주주의 전선에서 1969년부터 삼성개헌 저지 투쟁에 나섰습니다. 들불처럼 일어난 삼성개헌 저지 전국적 투쟁은 자유, 민주, 정의 외침이었고 이 땅을 더 이상 군합발 아래 둘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와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 정권은 삼성개헌보다 더한 유신 정치로 맞섰습니다.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고 남발된 긴급조치는 무차별 탄압과 구속으로 자유와 정의와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불러내었습니다. 1979년 10월 부마 항쟁은 18년이라는 길고 긴 군사 독재 정권을 청산하겠다는 국민적 의지였으며 암흑에서 빛을 찾고자 하는 거센 항거였습니다. 유신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절명의 순간에 내부의 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문화권을 조이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는 정의로운 학생들과 국민들은 또다시 민주의 깃발을 들고 독재에 저항했습니다. 그것이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이 무장 군인들이 총탄에 쓰러지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폭압은 1986년 5월 3일 인천 민주항쟁을 일으켰습니다. 독재 정권은 이곳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 군을 고문으로 죽였으며 연세대 이한열 군을 최루탄으로 죽였습니다. 1987년 연인원 500만 명이 거리로 나온 6월 민주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39년 전 그날 6월 10일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권력자들이 민주주의를 오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차용하여 정권을 장기화하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과 권력자들이 민주주의를 가장하거나 위장하여 또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길고 긴 민주화 투쟁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과 화합, 분단 민족이 결합하는 삼합의 정치입니다. 이 땅의 삼합의 정치가 국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권력자들은 그들이 정치적 과제가 이 삼합이라는 것을 36년이 된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6월 10일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쟁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무늬만 민주주의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일수록 자기가 하는 언행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인지 항상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60 민주항쟁의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신 유공자분들께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순서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무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포상 수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이 수여되는 유공자는 모두 31분이며 그중 10분에게 국무총리께서 정부 포상을 전수하시겠습니다. 호명되는 수상자 유족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 고 김남주 님입니다. 훈장증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문학연구소장 고 김남주. 위는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2026년 6월 10일 대통령. 배우자 박광숙님께 수여됩니다. 이어서 추서판의 부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내빈을 향해 바라봐 주시고요.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을 향해 인사.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국민훈장 모란장 고 김두황 님입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전 고려대학교 학생 고 김두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형 김두수 님께 수여됩니다. 네, 추서판의 부장을 수여하시겠고요. 네, 내빈을 향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훈장 모란장 고 최종길 님입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전 서울대학교 교수 고 최종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녀 최강주님께 수여됩니다. 역시 추서판의 부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내빈을 향해 바라봐 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훈장 동백장 고 오종열님입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전 한국진보연대 의장 고 오종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녀 오창규님께 수여됩니다. 추석판을 수여하시겠고요. 네, 내빈을 향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국민훈장 동백장 고 최성묵님입니다. 국민훈장 동백장 전 한국기독교장로회 부산중부교회 목사 고 최성묵,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녀 최혜승님께 수여됩니다. 이어서 추서판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네, 역시 내빈을 향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국민훈장 목련장 고 조민기님입니다. 국민훈장 목련장 전 동아자유 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위원 고 조민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녀 조수진님께 수여됩니다. 이어서 추서판의 정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39년 전 이 땅에 울려 퍼진 위대한 함성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987년 6월 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 학교와 일터, 거리를 뒤엎은 의로운 분노는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난 22년 이후 멈춰 서 있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정부 포상을 4년 만에 재개합니다.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포상을 받으신 민주유공자 유가족분들,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한국교회 인권센터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 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염원은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에서 6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을 또다시 위기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오늘 기념식이 열리는 이곳은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입니다. 박종철 열사가 이곳에서 잔인한 고문 끝에 돌아가셨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이 공간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을 알리는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부는 대공 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연구, 교육, 확산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9년 전 그날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60 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과 연대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더욱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위기도 하나가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